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과 관련해서 좀 암울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네. 한국의 인구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는 있었는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까 좀 더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이 홍콩이랑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될 거라고 경고를 했는데 출산율 변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일본과 관련해서도 저출산으로 이 나라가 사라질 거라는 경고를 보냈죠. 두 나라 모두 저출산이 큰 걱정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의 평행 이론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먼저 한국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저출산 현상은 1997년에 일어났던 금융위기 전부터 좀 심화가 됐습니다. 네. 벌써 25년이 다 돼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경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렇죠. 시민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아무도 이를 막아주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살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2.5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큰 비극이었고 당시를 그렇죠. 살았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예. 어느 노조에서 해고는 살인이다 하는 구호를 붙인 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갑작스럽게 해고가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적응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이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장사를 하거나 귀농을 하려고 해도 몇 년이나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IMF 때는 정말 모든 게 모두가 갑작스러웠죠. 예. 정부에서는 단기간에 IMF를 졸업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심리적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전쟁 상황 이상의 트라우마가 그때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오늘도 앞서서 퀴즈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금 팔았던 기억들, 어려웠던 기억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IMF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그 시기에 굴곡을 겪지 않은 기업이나 가정 없죠. 그렇죠. 이 사내 유보금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제 기억에는 이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많이 언급된 것 같아요. 은학자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 동시에 내부 보유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왜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업의 투자만큼 이렇게 확실한 해결책이 없죠. 그렇죠. 유일한 해결책이죠. 그렇죠. 근데 기업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멀리 보면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모두 나름대로 정치적 리스크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잘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회장은 언론사로 인수했고요. 정 회장은 1992년에 무려 대권에 도전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IMF를 계기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대우를 비롯해서 지방 대기업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기업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IMF가 너무했다라는 여론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IMF가 한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한 채 구조조정과 경제정책 변화를 유도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 IMF 총재였던 캉드 씨도 자신이 이 시간 정책이 잘못된 방법이었음을 나중에 실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경제계는 또 침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김우중 회장이 제시한 IMF 탈출 해법은 정치계로부터 외면당했고요. 그렇죠. 결국 기업 해체라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베네수엘라처럼 IMF의 해법을 아예 무시하는 국가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끝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예. 어느 정도 저항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그렇죠. 그렇게 지적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을 보자면
일본도 우리와 궤적이 좀 비슷합니다. 네. 2015년에 아소다로 당시 일본 부총리가 경제단체 초청 신년회에서 기업들을 수존노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돈만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지난해 스즈키 주니치 재무상도 기업의 내부 유보가 전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도 우리의 IMF에 준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렇죠. 90년대 초반에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읽은 기사는 이렇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분석하면서 네. 일본 기업이 수존노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보금을 늘리는 것은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워낙 뿌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일반 시민들마저도 투자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축만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경제라는 건 심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경제와 저출산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제가 출산의 기본 바탕이죠. 그렇죠. 공식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출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한국의 국한에서 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죠. 그렇죠. 예, 90년대 비교해서 이제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지고 체질도 좀 세계화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규모 투자는 분명 긍정적인 사안입니다. 그럼요. IMF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어떤 투자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직접 취재를 한 부분인데요. 네. 대학생들한테 직업 선호도에서 공무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배들과 비교해 우리 세대는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IMF 이후에 공무원은 최고의 직업으로 인식되었잖아요. 네. 안정적이니까요. 네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분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그런 분위기가 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드디어 이 IMF에서 졸업을 하는 거군요. 저는 졸업식 축가가 연주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네. 실패한다고요? 용기의 활을 잔뜩 당기면 실패할 리가 없어요.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용기의 활을 당길 힘이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이 가라앉고 있고요. 네. 조만간 저출산의 기조도 반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참 요즘 계속해서 뭐 경제 안 좋다 뭐 이런 소식만을 전하고 또 시민들도 저희 청취자분들도 문자로 이렇게 경제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냐라는 문자들을 많이 받다가 오늘 이렇게 또 기자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까 아이고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인데 우리 굳센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트라우마를 어서 벗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와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이 있을까요? 이용복의 어린 시절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네. 네. 어딜 가도 이제 아이들 웃음소리가 많이 안 들리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는 가장 희망적인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신청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경제 회복, 저출산 극복, 한국의 정신이 있잖아요. 네.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나는 그런 대한민국을 기원하면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어린 시절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기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복이 부릅니다. 어린 시절.